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개가 넘는 점포가 타버린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 범위가 넓고 모두 타버린 탓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오늘 오후 늦게 MBC가 화재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시장 내부 CCTV를 입수했습니다. 김태욱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점포 300개 가운데 227개가 불탄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0여 명이 시장을 찾아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반은 발화 추정 지점 시설물과 전기 설비, 소화 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소방당국은 수산물동 내부 CCTV를 수거했지만 상당 부분이 타버려 정확한 발화 지점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저 외곽에 설치된 그 CCTV 상에 불빛이 나오는 게 수산물동에서는 보이는데 그게 단정적으로 1층인지 2층인지 그것까지도 아직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이 화재 원인 규명에 단서가 될 만한 시장 내부 CCTV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CCTV에 나온 시각으로 지난 22일 밤 10시 55분에서 11시 1분 사이 깜깜한 시장 수산동 내부에서 한 가게 수조가 유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집니다. 상단 전기시설로 추정되는 부위에서는 불꽃이 일었다가 꺼지길 반복합니다. 소방당국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보한 외부 CCTV와 비교했을 때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빨간 불꽃이 처음 포착된 시각과도 일치합니다. 불이 더 번진 이후 상황은 시장 전체의 전기가 차단되면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단독 입수한 이 영상을 확인했고 제보자는 오늘 오후 늦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같은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피해 상인들은 임시 가설시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복구를 위해 조금씩 힘을 내보지만 대다수는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허탈함에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들 뭐 잠이 오겠어요. 근데 또 잠도 안 자다 보니까 또 입이 깔깔해서 밥도 안 들어가고 그래요.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금융감독원 대전세종 충남지원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와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금융상담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은 현장 금융상담센터에 방문해 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마련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화재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을 하는 신속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서천군으로부터 재해 확인증이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 이내에서 긴급 자금과 재해 특례 보증 등이 제공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등 사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은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됩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한전기술사나 대전원자로 설계개발본부를 경북 김천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과 그 파장, 대전 MBC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과거 2차례 원설본부 직원 가운데 일부를 김천으로 보냈다 업무 비율 등의 이유로 다시 대전으로 복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이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밀어붙인다는 건데 국가 R&D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2015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한국전력기술입니다. 당시 한전기술 측은 대전 원자로 설계개발본부 직원 가운데 94명도 김천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4년 뒤인 2019년 8월 한전기술은 스마트 사업 등 국책사업 참여자 187명만 대전에 남겨둔 채 나머지 195명을 모두 김천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한전기술은 1년 만에 2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다시 대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자력 관련 유관 기관이 많은 대전에서 신기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원설본부를 김천에 두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도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강제 이전 대상인 원설본부 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국가 R&D 사업 차질입니다. 지금까지 구축해온 핵심 기술력 및 원자력 안전의 기반 및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인 해외 원전 수출 및 SMR 개발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은 대전에 집적된 원자력 클러스터와 물리적으로 멀어지더라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밝혔습니다. 원설본부의 김천 본사 통합 이전은 2010년 확정돼 일관되게 유지된 방침이며 그동안 대내외적 여건에 의해 한시적으로 재이동이 이뤄진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전기술은 그러나 대전에 또 파견할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전기술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가 R&D 사업과 인력 관리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전력이 드러난 만큼 지금 전체 강제 이전 역시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천안시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신규 개발 지역의 노선을 확대하고 급행과 간선, 지선, 순환 체계를 수립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 버스 이용이 오히려 불편해질 거라며 벌써부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 북면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한 차례 내린 뒤 회사 셔틀버스를 이용해 다시 풍세면으로 출근하는 이정희 씨. 이 씨는 다음 주부터 출근이 어려워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데 도심까지 가던 버스들이 독립기념관까지만 가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가 맞지 않아 지금보다 훨씬 서둘러 집을 나서야 합니다. 천안 시내에 8시 전에 가려면 한식 일찍 버스를 타야 돼요. 그러면 되게 애로사항 있죠. 그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개편은 신규 개발 지역의 노선을 확대하고 급행과 간선, 지선 등의 체계 확립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간선버스는 줄이고 지선버스를 늘려 도심으로 들어오는 버스를 줄여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교외 지역에서 도심으로 갈 때는 여러 차례 환승이 필요해지는데 특히 고령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이동했는데 독립기념관까지 가면은 좀 불편한 점이 많죠. 북면에는 노인네들이 주 아닙니까? 천안시는 현재 직산읍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수요 응답형 천안 콜버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선 체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그 운행을 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천안 콜버스를 확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셔도 다수 이용객의 편리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도시 내 균형 발전과 농촌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섬세한 정책 추진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초고속 통신에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보내는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 대여섯 편을 단 1초 만에 보내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초고속 광통신 부품이 개발됐습니다. 속도는 기존의 2배 이상 빠르고 처리 용량도 최대 4배 커졌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전제품 등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빅데이터에 인공지능까지 일상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폭증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전 세계 IT 기업들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속도와 처리 용량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2시간짜리 고화질 영화 대여섯 편을 단 1초 만에 보내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초고속 광통신 핵심 부품이 개발됐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이 독자 개발한 광원 소자로 크기가 가로 세로 1mm 이하로 아주 작지만 224GBps, 다시 말해 초당 2,000억 개가 넘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최대 8개까지 묶을 수 있어 처리 용량은 4배 넘게 늘어납니다. 실제 성능 시험을 거쳐 2km 거리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224GBps의 데이터를 2km 전송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전 세계 유수 기간과 대등한 수준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송 효율을 높이는 변환기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광 검출기까지 하나로 합쳐 추가로 부품을 장착해야 하는 지금보다 번거로움과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해외 부품이 쓰이는 데이터 센터나 5G, 6G 등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개발한 소자들은 그러한 속도, 에너지 절감, 그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요. 향후에 그 적용이 되면은 그 데이터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된 부품 기술은 국내외 특허 출원에 이어 국내 관련 기업에 이전을 마쳤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3번 연속 패배한 곳을 전략 공천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은 최대 5곳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경우 대전 서구 갑과 을, 유성구 갑과 을 등 4곳이 포함되고 충남은 천안 을이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3번 이상 패배한 곳입니다. 세종은 지난 20대 선거 이후 갑을 2곳으로 분구된 상태여서 동일한 공천 규정 적용을 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전체 선거구의 20%, 즉 50곳으로 전략 공천 지역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충청권 전략 공천 지역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 오는 4월 총선에서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어젯밤 11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10만여 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2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아산시 둔포면의 한 나사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3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양손에 흉기를 들고 대전 서대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무술도합 14단인 박현규 경장이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제압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전 세무사회 300만 원, 이편한 세상 어린이집 25만 원, 한선영님 20만 원, 주식회사 장남 2천만 원, 재단법인 엘피스 500만 원, 다인 영농조합법인 220만 원, 현대 오일뱅크 내 대진환경 이종인님 200만 원, 천안시티자이 꿈빛도서관 캘리그라피 동호회 60만 원, 에어산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전시가 해외 유학생이 밀집한 유성구 온천 2동과 동구 자양동 식당 60곳에 QR코드 다국어 메뉴판을 무상 배부했습니다. QR코드 메뉴판은 유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4개 언어로 음식 메뉴가 설명돼 소통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기준 대전시 등록 외국인 주민이 2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며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말과 함께 한부모 가족을 돕고 싶다며 편지와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기부금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종시 시내버스 이용객은 1,957만 명으로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BRT 증차와 운행 횟수 증회, 광역노선 신설 등이 증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셔클 이용자는 66만 명으로 서비스 제공 첫 해인 2021년보다 94% 넘게 증가했고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자도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공동근로복지법인이 오는 29일부터 사흘간 도내 중소기업 직원 1명당 40만 원의 설 명절 복지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법인은 참여 중소기업과 도 그리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설 복지비는 도내 181개 기업 3,104명에게 지급됩니다. 대전시가 소규모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 점포를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수산물 소비 촉진 정책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산물 판매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전사랑카드로 수산물 구매 시 1인당 최대 2만 원을 환급해 줍니다. 참여 시장은 수산물 판매 점포가 10개 미만인 신도, 용운, 산성, 부사, 송강, 법동, 신탄진 시장 등 7곳입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는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기간 동안 도와 시군 보건소가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환자 집단 발생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